고맙습니다.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단연 태풍에 노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여야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로 권곤일척의 승부를 벼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부자홍 주간동화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직 청문회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과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히 조국 청문회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선 개각부터 짚어보면은 이번 개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가는 장관들의 자리를 메워주고요. 네. 개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색 있는 그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실제로 발표하자마자 이제 조국 수석에게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은데 금요일 날 그 인사 발표를 했죠. 토요일 날 아침에 조간을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의 신문의 사설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두 군데 이제 조금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이유는 그 첫째 지금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국민 통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치가 공정과 형평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은 너무나 당파적인 인물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업무나 도덕적인 면에서 이 법무장관을 수행할 만하느냐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있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평가가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2기 내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2기 문재인 정부 내각이 시작됐는데 뭐 그동안 이 개각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조각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만큼 첨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평가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우리 지금까지 1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었죠. 참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도 회전문식에 또 소위 캠코더식의 자기 사람만을 앞세우는 그런 인사가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분명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국 교수는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적합한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국회 내에서지만 굉장히 극과 극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쟁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황선호 부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형식을 보면 민정수석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형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쟁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페서 논란. 폴리페서? 이 폴리페서 논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어떤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소신을 밝혔다 그런 데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 민정수석의 정치적 중립으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SNS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밝혔던 그 소신의 부적절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그런 검증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국 지금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가 1993년에 산업맨 사건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요. 1993년이었죠? 네.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정수석 시절에 이거는 의혹입니다. 그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청문회에서 이제 의혹이 있었으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수석이 예전에 한두 달 전이었나요?
있잖아요. 그 여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해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본인의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네.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부인의 그 사학 재단 관련해서 그 이미 해명을 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것 또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본인의 짤막한 해명이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 이게 괜찮느냐. 뭐, 직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의 신분센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휴가, 짧은 휴가 같은 걸 거쳐서 갔는데, 네. 2011년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자신의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사람이 법무장관에 지용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선거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없고. 네, 구정차장. 네. 뒤바뀐 여야가 그러니까요.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데 네. 박영선 현재 장관이죠. 네. 장관이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자신의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내용이 아마 이 조국 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뭐 네. 직행은 아니지만 네. 잠깐 뭐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이제 다시 휴직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네. 어쨌든 민정수석 2년 2개월을 거친 다음에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총선을 불과 7, 8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측근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거센 이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좀 조국 그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네. 당시 이제 대선을 한 1년여 앞두고 이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말하다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아하,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이제 당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조국 그 교수 같은 분을 5년 동안 법무부 장관 그 임명해서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좀 완수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야당 지도자였지만 지금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아바타나 대리인이 지금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고 야당이나 아니면 다른 반대쪽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좀 반대하고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민정수석을 거쳐서 사실은 법무장관으로 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6년 2006년. 8월인가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문재인 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워낙 그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김균태 의원이 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적합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도 그냥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때랑 약간 다른 게 네.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그 지명되면서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가고 정치적인 비중도 커지고 뭐 그 차기 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기존의 그 대통령을 향해서 열심히 뛰던 그 잠재적 경쟁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로서는 굉장히 조금 그 경계하는 그 생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표출이 될 수 있을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조국 후보자는요, 그 청문회 준비 사무실, 어제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 적선 현대 빌딩에 출근해서 청문회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해당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 뭐, 어디선가
시원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선호 부대변인. 네. 그 폴리페서 논란 아까 쟁점에서 짚어주셨는데 네. 결국 그 이렇게 될 줄 사실 알았던 거로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뭐 그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 뭐 본인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서울대 복지 신청을 왜 했었나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당시 서울대로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야당에서 어떤 아하. 비판이 나왔을까 그렇군요. 생각하면은 또 좀 그렇습니다. 그 야당에서 네. 만약에 복직 신청하지 않았으면 법무부 장관 가는 거를 지금 보장받고 그렇게 있느냐 그런 비판을 또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절차를 따른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절차를. 그 이제 임명직 그 공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복직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달 내에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직을 잃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택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권재진 민정수석 네.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가는 이야기, 거기서는 저는 그 당시 민주당이 했던 비판이나 아니면 현재 야당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론이랑 총론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강론적인 입장에서 이게 형식과 내용 둘 다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형식은 분명히 똑같죠.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이 가장 반대했던 내용적인 이유는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라는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즉 민정수석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수사에 관여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인사였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이니까 가는 게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무 상관없다기보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비판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을까, 지명을 네.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동안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실패한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네. 거. 그래서 내부끼리 너무 잘 뭉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신임을 덜 받을 좀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힘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비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측근인이 당연히 힘이 있는 그런 인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강선우 부대변인 논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권재진 수석의 경우에는 대검 차장을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었고 민정수석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간 다음에가 이제 바로 총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에 대한 그립, 그러니까 검찰을 장악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 총선에 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검찰과 한 통속이 돼서 뭔가 뭐 이렇게 여당에 유리하거나 정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소신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 내정한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과거 이 권재진 장관의 사례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아무래도 여당에서 좀 반대 논리, 이 방어 논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론이 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쟁점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했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회 보면 굉장히 높은 순위에 그것도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전히 금요일에 이어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1위가 조국 그 지명자인데 87%가 지금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수치는 무슨 그 여나 야 지지자 또는 뭐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부분의 동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왜 저렇게 했을까? 저는 최근에 그 조국 그 지명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손혜원 의원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어떤 면이 그렇죠?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좀 굉장히 모멸적으로 그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기와 그 충돌한 사람을 그 비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점이 드러나도 대부분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서울대 동문들이 이게 과연 그 공직자로서 또는 학자로서 적절한 태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조사는요, 해당 조사는 어쨌든 한 사람이 3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서울대 학생이나 서울대 스누라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3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처럼 어떤 그 세대나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조사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1등은 그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이었고, 네. 2등이 당시 그 여가부 장관이었나요? 조윤선 장관이었고, 네. 3등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 김진태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비호감 동문 조사를 보면 집권 세력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구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문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은 거고, 뭐 이제 다음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확한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그 방금 구자홍 차장이 얘기했던 그 해당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과 입법부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웬만한 법률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에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 악조건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본인이 이제 이런 청문회에 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누라이프 동문회에서 본인을 어떤 가장 인기 없는, 가장 부끄러운 동문으로 뽑을지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후보자는 2010년이죠.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선호. 네. 어떤 얘기입니까? 본인 지명이 됐었던 시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해요.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중에서.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 산옥맨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징역을 산 적도 있고, 그리고 또한 뭐 본인이 전에 듣기에 위장 전입을 했다고 전에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집권 여당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쪽이. 그리고 그 조국 수석은 진보적인 그런 학자였죠. 계속해서.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좀 야당 측에 있을 때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시대 상황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뭐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해도 시대가 부르면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본인이 뭐 할 수가 없다, 하기 싫다고 해서 뭐 지금도 그게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은 좀 그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문회 때 이제 서류나 이런 걸로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청문회 일정이나 해당되는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면 또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